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육군 황태자 박철원 특사의 한소 수교 30억 달러 차관이 군사 강국으로 등극하게 했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수교 조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북방 외교정책의 핵심 과제는 소련과의 수교였습니다. 첫째, 통일 여건 조성과 둘째, 수출 다변화는 물론이고 셋째, 세계 외교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넷째, 군사 강대국인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필수인 과제가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의 수교는 육공화국 출범 직후 1988년 봄부터 추진돼서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1990년 한소 수교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박철원 특사는 재미 하만경 교수와 함께 1988년 8월 28일부터 2주간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외무성에서 루킨 차관보와 비밀회담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다음 소련의 유력 인사들과 국교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교문수로서 구상서를 교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련이 88 서울올림픽에 788명의 대규모 순사를 참가시키면서 한소 간의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4월 3일 소련 연방 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고 7월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 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89년 11월 17일 영사처 설치를 합의하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1990년 6월 4일 모스크바 대통령궁에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한국과 소련의 국교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2억 명의 소련인 사람들이 88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서울의 발전상을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TV는 매일 하루 종일 88 서울올림픽을 중계했고 소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소련 선수단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소련의 올림픽 취재단장 달리 이그나텐코는 서울에 도착한 뒤에 21세기 문을 열고 들어선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9월 16일 고르바초프는 그리스 웨로스크에서 한반도 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연설하자 청와대는 77 선언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8월 15일 소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철원 특사는 방문 기간 중 소련의 개혁파 지도자인 엘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삽착 레닌그라드 시장의 방한 문제의 협의를 마치고 연내 방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원 특사는 엘친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로명 주소 영사 저장과 소련을 방문 중인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과 충분히 논의, 추진했으며 세부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신중히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철원 특사는 방소기간 중에 브루덴서스 공산당 국제부부장과 이딴 접촉을 갖고 한소 수교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최측근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마르니노프 연구소장의 한소 국교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련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 박철원 특사와 소련 마르니노프 연구소장과의 회담입니다. 마르니노프 연구소장이 핵심 전역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올려봤습니다. 신문에 김영삼과 박철원 함께 소련 가다, 이런 제목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두 실력자의 모스크바 행을 놓고 동행이냐 아니면 수행이냐 하는 문제로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19일 확정된 방소와 관련해서 동행이냐 수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에 빠진 정부와 실력자 박철원 정부 장관이 7일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답변의 일부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한 것은 결국 이번 방소의 굵직한 성과는 자신이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박철원 장관을 빼버리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영삼 최고위원이 3당 합당 후 이미지 구축을 노력했지만 한소 정상회담은 정부 소관이고 지금까지 협의해왔기 때문에 박철원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소 수교 뒤 협상에서 경협자금은 총 30억 달러 결정됐습니다. 1991년부터 3년에 걸쳐 15억 달러는 한국산 소비재 수입을 위한 차관이고, 이거는 수출하는 기고, 10억 달러는 현금 차관입니다. 이건 현금이고, 나머지 5억 달러는 플랜트, 공장이나 설비를 또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30억 달러 10억만 우리가 현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30억 달러 중에서 14억 7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인사들은 러시아 수교를 두고 돈 주고 샀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종희 수석은 한소 수교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은 막대했다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마슬루코프 경제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군사 원조를 거부하고 미국 29 수호의 전투기 등 무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현금 대신 러시아산 헬리콥터, 탱크, 미사일 등 부품, 최신 방산 제품으로 빚을 갚는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군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서 지금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을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소련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정부에서 현금 대신 군사 장비로 상환한 무기 도입이 바로 그 유명한 불곰 사업입니다. 1차 불곰 사업에서 2억 1,400만 달러 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휴대용 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500발을 공급받았습니다.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636 사업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2차 불곰 사업으로 TUK 2대, BMP-3 메티스 M 발사기 156문, 탄약 15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고, 물이나 공기 부양기 3척, IL-103, KA-32A 등은 최고 기술의 군사 장비였습니다. 최고 기술의 러시아 무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을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무기는 F-15, F-16에 탑재하는 현무
이걸 달고 현무가 어떤 무기냐? 이거는 벙커 버스터란 말 쓰죠. 땅 속으로 쏘게 되면 이 50m의 땅을 파고도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된 철저한 그런 두께에는 5m까지 뚫을 수 있으니까 땅 속에 여러 가지 시설이랑은 전부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이 사거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에 지금 현무 4는 비밀이 있지만 현무 2를 기준으로 해보면 2톤 정도로 그 큰 무기를 실어가지고 1000km 이상 날 수 있으니까 중국 같으면 그 북경 이 전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땅 속을 쏘면 이거는 50면 내려가고 이게 현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좀처럼 우리한테 덤벼들 수가 없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계 국방력 6위, 경제로 세계 7위 이런 정도니까 지금 세계 미래학자는 앞으로 35년 되면 우리가 G2 국가 된다 할 정도입니다. 35달 차관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국격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세계 최고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